안녕하세요, 커피마케터 안치훈입니다. 오늘은 그라인더의 날, 그러니까 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코니컬 버와 플랫 버,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커피 맛이겠죠. 뭐 디자인, 인테리어, 컨셉, 서비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커피 맛이 별로 안 좋다? 글쎄요. 카페에서 커피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머신 두 개를 뽑으라면은 당연히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추출을 하려면 이 머신과 이 그라인더의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 특성들을 활용해서 커피를 추출하실 줄 알아야 돼요. 하지만 많은 상당수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쓰는 그라인더, 그 매장에서 본인 매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라인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, 어떤 날을 사용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.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의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커피를 사왔어요. 그래서 사서 내 매장에서도 뭐 이렇게 내려보고 저렇게 내려보는데 분명히 내가 마셨던 커피랑 똑같은 커피를 구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커피와 똑같은 맛이 내 매장에서는 절대 안 나는 거예요. 그런 경험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시죠? 그거는 뭐 당연해요. 왜냐면은 그 매장에서 사용하는 머신과 내가 내 매장에서 사용하는 머신, 내가 이 커피를 내려먹는 머신이 설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출 변수들이 달라질 거고, 그러니까 커피도 같은 커피를 쓰더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. 맛있는 커피를 만드시려면 설비들의 특징도 잘 아셔야 돼요. 자,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플랫 날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플랫 버는 상분할과 하분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상분할이 고정이 되어 있고 하분할이 돌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그라인딩이 되고요. 내가 분쇄도를 조절할 때는 이 상분할과 하분할의 간극을 좁혀주느냐 넓혀주느냐를 조절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상분할과 하분할을 분쇄도를 얇게 해서 좁혀준다면은 원두가 더 얇게 분쇄가 되고요. 내가 이 상분할과 하분할을 더 넓혀준다면 원두가 더 굵게 분쇄가 되겠죠. 그리고 원두가 들어가면은 이 상분할과 하분할이 돌아가면서 그 원심력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원두가 분쇄된 원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부분의 카페에서 사용하는 그라인더는 이 플랫버 그라인더예요. 자, 그러면 이 플랫버 그라인더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, 입자 분포가 비교적 일정하다는 거예요. 이 그래프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? 이 그래프가 좀 오래된 그래프긴 한데 말코닉사에서 발표한 그래프예요. 그러니까 X축이 입자 분포도고요. 이제 Y축이 볼륨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좀 알 수 있듯이 뭐 K30이라든지 뭐 암핌 이런 플랫버 그라인더들의 그래프를 보시면 좌우의 넓이가 이렇게 넓지가 않고 좁아요. 이 좌우로 조금 넓다면은 이 분쇄 입자 분포도가 조금 다양하다는 거고, 이게 좌우폭이 좁다면은 분쇄 입자 분포도가 비교적 일정하다는 뜻인데요. 이 균일하게 분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추출하는 에스프레소의 결과물도 균일하게 추출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. 이 분쇄 입자가 균일하다는 거는 그만큼 추출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, 내가 내리는 에스프레소 결과물 또한 균일하게 추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겠죠. 자, 그래서 두 번째는 분당 회전수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이 분당 회전수는 우리가 흔히 RPM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플랫버는 이 원심력을 활용해서 분쇄된 원두가 나오기 때문에 이 RPM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. 예를 들어 RPM이 늦으면 이 원심력이 낮아지고,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분쇄된 원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RPM을 높여줄 수밖에 없죠. 이어서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면, 세 번째는 발열이 심하다라는 거예요. 이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RPM이랑도 이어지는 건데요. RPM이 높다는 거는 이 칼날이 더 많이, 이 버가 더 많이 회전한다는 거고, 이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열이 심해지게 돼요. 커피가 온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들이 어느 정도 손실될 확률이 높아요. 자, 네 번째 특징은 분쇄도 조절이 간편하다는 거예요. 이게 내가 예를 들어 뭐 25초에 추출하고 있는데 27초로 추출하고 싶다. 그러면은 분쇄 입자도를 그만큼 바꿔주면은 바로 27초에 맞출 수 있도록 비교적 되게 일정하고 간편하게 추출 세팅을 할 수 있어요. 자, 그럼 다음은 코니컬 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우리가 원뿔형 칼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안에 있는 칼날이 돌아가고요.
밖에 있는 칼날을 조절하면서 이 분쇄도를 조절하는 그런 형태의 칼날이에요. 자, 그러면 코니컬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첫 번째는 분쇄 입자, 분포도가 다양하다는 거예요. 앞서 말씀을 드린 이 플랫버는 비교적 일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매절 오버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. 매절 오버 그래프를 한번 봐보시면은 이렇게 좌우의 폭이 넓은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코니컬버로 추출한 에스프레소는 조금 더 다양한 향미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만큼 추출이 균일하지 않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죠. 두 번째, RPM이 적다는 거예요. RPM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발열도 적다는 거고 그만큼 향미 손실도 더 적어지겠죠. 자, 세 번째, 코니컬버는 비교적 날의 수명이 길어요. 이것도 뭐 RPM이 적은 거랑 또 연관돼 있는 건데 플랫버는 RPM이 높다 보니까 비교적 마모도가 더 심해요. 그래서 뭐 권장하는 거는 400kg에서 600kg 정도의 원두를 사용했을 때 이제 날을 한번 갈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코니컬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원두를 사용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. 자, 네 번째, 추출이 예민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자,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랫버는 입자 분포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추출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 코니컬버는 입자 분포도가 다양해서 물론 이게 커피 안에서 다양한 맛을 이끌어 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내가 원하는 맛을 딱 타겟한 원하는 맛을 추출하기도 조금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코니컬버의 특징 그리고 플랫버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리스타의 스타일마다 뭐 선호하는 버가 조금씩 달라요. 하지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커피 스타일에 맞춰서 날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조금 더 다채로운 커피, 이 커피 안에 있는 향미의 스펙트럼을 최대한 넓혀서 다양한 맛들을 추출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코니컬버를 사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단맛이라든지 텍스처가 좋은 커피를 좀 균일하게 추출하고 싶어 그러면은 플랫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.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버를 선택하시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혹시라도 뭐 더 궁금하시거나 잘 모르시겠다 라고 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. 네,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